내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건 꿈 같은 얘기야 하고 비웃으면 나도 그런가 하고 생각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 꿈 같은 이야기를 진심으로 꿈꾸어 보려 한다. 쓰이지 않는 소설은 존재 않지만 시는 쓰이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그는 스스로의 삶을 통해 어떤 시를 써온 것일까? 암호 같은 시어 속에 담긴 시인의 고백이 시작된다. 사삼이라면 정당성은 역사적으로 우리 측에 있는데 그게 성과 결실을 못한 채 전혀 듣지 못했던 그동안 제주에 살면서 다른 어떤 어르신, 다른 노인들을 만났을 때랑은 사뭇 다른 느낌이었어요. 우리나라 분단 고정이 되는 일에는 목숨 걸고 이제 막으려고 하지는 결실 못 받지만 말이야. 얼마나 죽었나 많이. 그날 뭐랄까 이렇게 어쨌든 더듬더듬 이제 옛날 기억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더듬더듬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이제 막 그 꽂히는 거죠, 가슴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노 시인의 어떤 모습이 그의 마음에 닿은 것일까? 처음 마주한 날의 강렬한 느낌은 그의 노트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어느 노인의 방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공기를 담고 있었다. 할아버지를 뵙는 듯한 느낌이다. 시인의 모습에서 할아버지를 상상한다. 어찌 보면 닮아 보인다. 노인의 얼굴은 예사롭지 않다. 더듬는 말은 가슴에 닿는다. 그 후 시에서 영감을 받아 사진을 찍기 시작한 양동규 씨. 작품 세계에 찾아온 큰 변화였다. 그 이후로는 계속 그게 그냥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 작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시와 사진 작업이 그냥 계속 연결이 되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시 속에는 시인의 경험과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녹아있다. 시에 담긴 작가의 뜻을 풀어보려는 양동규 씨는 근본적인 질문에 닿았다. 김시종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분은 이제 뭐 동아시아 최고 시인 중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최고 시인 5명 꼽으라면 꼭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시종 시인이야말로 정말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なくした季節っていう詩集で高見準賞を取られるんですけど、高見準賞というのは日本の詩壇にいる人たちにとってはすごく大事な賞なんですね。本当のノンフィクション作家とか研究者が書いた作品が選ばれることが多かったんですけども、詩人、しかもね、在日外国人の詩人が書いたこういった散文エッセイで賞を取ったのは、初めてだと記憶します。(1955년) 첫 시집 지평선을 발표한 김시종은 총 11권의 시집을 비롯해 2권의 자전과 평전을 펴냈다. 거의 김시종 선생 움직였다 하면은 뭐 취재 나서는 뭐 NHK 기자라든지 엄청 많이 몰렸대요. 일본 사람들이 특히나. 일본의 그 김시종 선생님을 열렬히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메모료와 아이디어를
왕성한 창작 활동과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김시종 작가. 김시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질 정도로 작품에 심취한 이들은 적지 않다. 과연 김시종의 시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 김시종의 시세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읽었을 때는 이게 거의 암호 같죠. 암호. 이게 일본말이 무슨 일본말인가? 처음 듣는 일본어였거든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는지 뭔가 좀 얽힌. 그러니까 조선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닌 뭔가 좀 뿌리에 뭔가 좀 복잡하게 얽힌 일본어의 시어였다. 일단 가령 이렇게 이 일본어에는 한자 위에 요미카다라 그래갖고 이렇게 이 한자를 읽는 통상적인 방법하고 다르게 조선어가 반영된 방식의 읽는 요미카다를 단다든지 조선어를 이렇게 가다카나로 써서 끼워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리듬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일본어는 이제 그렇게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을 일부러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행이 한 단어나 두세 음절짜리 한 단어로 된 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렇게 읽으면 시가 행으로 딱딱딱 분절이 되니까 리듬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면서 읽는데 좀 이상한 방식으로 이렇게 통상적인 어법을 깨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읽게 된다든지. 김시종의 파격적인 일본어 뒤틀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日本語だとある種の決まり言葉があるんですよね。例えば花といえば桜であるとか、特にいわゆる花鳥風月ですよね。そういうものをめでるっていう花鳥風月を大事にするっていうのに対してすごいそうではない詩を書かれてるんですよね。 계절 감각이 일본의 어떤 현대 시의 감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이 순환하는 게 아니라 김시종 시에서는 봄은 모든 것이 끝나는, 소생하는 계절이 아니라 소멸하고 사멸하는 계절, 사육당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계절, 여름은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아지랑이와 백내장의 계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で僕は言葉の一つ一つがメモリーチップみたい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と思うんですよね。その小さなメモリーチップの中に膨大な記憶が組み込まれている。 봄은 탄생이 아닌 소멸, 여름은 천지가 뒤바뀐 혼돈의 계절. 시인의 메모리칩 속에는 어떤 기억이 응축되어 있기에 자연의 이치까지 바꿔버린 것일까?